영양제 회사들은 제가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유산화로 놓고만 본다면 결국엔 유산화가 그 시작점이 세포 배양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이오 의약품의 기술은 세포 배양 기술에 달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얀 가운 입은 그 연구자들이 랩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이렇게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곳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레시피를 만들지만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레시피고 그 원료 또한 그 분자수가 되게 작아요. 얘는 분자수가 커요. 그냥 고춧가루, 설탕 이렇게 섞는 거잖아. 근데 그건 더 미세한데 그 원료들이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미생물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연이가 미생물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메바인가? 미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그만 생물. 조금 그죠? 아주 작은 생물인데 얘네가 움직여요. 진짜 살아있는 애예요. 살아있는 애인데 그 우리가 장에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애들을 실제로 갖고 와서 건강한 아이를 걔를 표본으로 만들어서 잘 배양하는 방법의 레시피를 연구하는 게 이런 거고, 왜 합성의약품보다 바이오의약품을 요거는 이렇게 주사제 이런 건데 얘는 쉽게 말해서 뭐라 해야 되지? 물약 같은 거예요. 먹는 거 말고. 이렇게 간호사 이렇게 해서 희야 주사든 아니면 혈관 주사든 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몸에 빠르게 작용을 하는 거고, 왜 합성의약품보다 바이오의약품을 써야 되냐면 얘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왜냐면 내가 배가 아파 그래서 염증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위염이 걸렸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잘못된 식도염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했던 나는 장을 케어해야 되는데, 근데 얘네는 그 타겟 있죠? 딱 그 타겟만 딱 반영을 하는 약이 바이오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 회사에 있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인슐린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들이, 저희 할머니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당뇨 앓으시는 분들 보면은 약봉지가 점점 커져요. 엄청 커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약회사가 악마라는 이유가 뭐냐면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요. 그렇게. 왜냐면 이거 하면 잠을 잘 못 자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럼 같이 소화제. 같이 설사해 지사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들을 늘리는데 결국은 그런 부작용들을 의사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처방을 못하는 이유 단 하나가, 얘는 보험, 그러니까 전체 한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이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주머니가. 근데 얘는 비싸니까 쉽게 말해서 얘한테 떼줄 파이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더 적게 드는 알약들을 주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그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의사한테 저 주사제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혹시 뭐 가족분 중에 의사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제약회사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제 옆에 그 동료의 그 어머님께서 이걸로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고칠 수 있는데 초기에 약으로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보험이 적용이 적게 되니까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사실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작용도 없이 빨리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비단 그런 당뇨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료 산업이라든지 혹은 병 치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러려면 조금 더 알아야 돼요. 더 좋은 유산화 같은 회사를 만나서 건강을 빨리 지키는 방법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그러면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말씀하세요. 바이오 의약품이 그런 미생물로 만들어지는 거면,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우리가 똑같은 그거를 예를 들면 비타민을 먹을 수도 있고 비타민 주사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그거 약을 하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네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바이오로 저 의약품 제형으로 된 건 없어요. 바이 직접 어떤 그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사 타입으로 맞아요, 해서 맞아요. 맞는 것밖에 없는 건지 역시 아니면 우리 스폰서님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어서 얘는 훔칠 온도 수 없는 관리가 거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좀 왜 어려운- 유산균도 우리 유산균도 타블릿은 아니잖아요. 근데 태블릿은 아닌데 그러니까 가루 형태인데 어쨌든 이게 환으로 만들지 않았을 뿐인 거지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아마 그런 어, 거는 어. 동결광조라든지 그치, 아니면 뭔가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단계들 저도 어떤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약이라고 하면은 이 만들어진 게 온도 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그 SCM이라고 혹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그 제품들이 유통의 단계에서 나한테 소비자 있을 때 그런 것들 모두 관리하는 건데 바이오 의약품은 여기에 콜드가 붙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냉장. 이제 셀트리온이 한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크잖아요. 그 큰 이유가 이제 해외 마켓이 더 크기도 하고 크기도 한데 그러면 걔네들 배송할 때 어떻게 하냐 냉장고째 배송해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관리 그래서 훨씬 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를 파는 거랑 그 아반떼 100대 파는 것보다 약 하나 파는 게 훨씬 더 남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그만큼 더 하이 레벨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혹시 라이선스 인아웃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그러니까 유산하는 그냥 몸통 전체를 갖고 있는 회사인 거고 어떤 영양제 회사들은 연구실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OEM을 해서 그걸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얘네하고 계약을 해서 나의 기술을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가 생산에 대한 마진은 가져가고 근데 그거에 대한 계약금은 나를 줘.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줄게. 이런 거에서 그런 기술에 대한 걸 라이선스해서 내가 사오는 걸 나의 기술력을 파는 거를 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경제기사나 그런 거 볼 때 영양제든 결국엔 같은 바운더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조금 더 기사를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갖고 있으니까. 유산화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 3세대 유산균 그 균주도 왜 맞아요. 그 냉장 보관해야 되고 막 이런 팔잖아요. 근데 그게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그 직접 먹었을 때도 그게 내려가는 그 기술력인 거죠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진짜 대단한 회사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용인에서 제가 좋아하는 남자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한다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산 스폰서님 앞으로 모실게요. 싫어하지 않아요. 오해시니까 같이요. 부끄러워서 그래. 바람 많이 부네요. 시원해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똑띠 들으시라고요. 그 전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약이 사람을 죽인다. 제목 무섭죠?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한 번 들어왔다가 판매 중지가 됐던 책이에요. 누가 쓴 책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닥터 레이 스트랜드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저는 그 책을 몇 번 봤거든요. 제약회사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놨어요. 그 책을 보고서 저는 더 의사와 약사를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FDA라는 단체가 설립이 됐을 때
FDA의 조사관들은 허리에 권총을 차고 다녔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약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제약법을 약사법을 위반했다, 잘못 만들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직결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대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 얘기예요. 1950년대.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를 안 시키겠죠. 그 책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한 권 있어요. 한 권. 중고 서적으로 산 거예요. 지금 중고 서적이 좀 팔지도 않아. 어쨌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산업 보상 플랜은 다 아시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사업은 몇 명 있으면 돼요? 몇 명 있으면 돼요? 2명에서 4명? 몇 명 있으면 돼요? 4명. 네? 2명에서 4명? 최소 2명. 2명, 4명. 2명 아니면 4명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로? 네. 진짜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유산화 얘기하는 걸 주저주저 할까요? 2명에서 4명만 있으면 된대. 그럼 나머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아는 사람 몇 명이에요? 이런 얘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지인 관계. 20명? 30명? 자, 연락처 아는 사람들. 15명? 20명? 자, 그 사람 중에 몇 명만 필요하다고요? 2명만 있으면 돼요. 4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2명만 있으면 돼요. 제가 이 말을 툭 던지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부산 월천 클럽을 갔었어요. 월천 클럽에서 부산 플랜 또 제가 풀었겠죠? 커버렸으니까 이쪽에서 서울에서 커버렸으니까 부산 플랜 제가 풀었는데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자리에 신규가 없었어요. 제가 부산 플랜 풀 때. 기존 사업자예요. 가입한 지 일주일 되신 분 계세요. 유산업 보상 플랜을 알고 소비자였던 분. 그래서 제가 유산업 보상 플랜 좀 다르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 거기 계신 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 사람 몇 명 있으면 돼요? 다 물어봤어요.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2명이래요. 한 80%가 2명이에요. 나는 사업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비전도 봤고요. 제품에 대한 경험도 쌓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에서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 보상 플랜을 어떻게 풀면은 상대방한테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는지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필드에 나가서 전달이 안 돼. 그리고 설득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해시킬 수는 있어요. 설득은 안 돼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유산업 보상 플랜을 보면은 2명만 있으면 돼요. 2명만 있으면은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월 7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내 통장에 죽을 때까지 들어옵니다. 그죠? 유산업 보상 플랜 이거잖아요. 그럼 2명만 있으면 돼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 2명만 있으면 돼. 그런데 왜 주변에 유산화를 자신 있게 전달을 못하는지가 저는 의아한 거예요. 2명만 있으면 된다며. 이 사업이 2명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명만 있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나한테 필요한 사람 몇 명? 2명이에요. 98명은 뭐예요? 너한테 현재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 나의 삶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98명. 그럼 자신있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하자. 왜? 이 사람들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끊을 필요도 없고,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인연도 아니고, 그죠? 근데 지금 나의 현재에서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1도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98명은. 내 삶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현재 나의 삶에 1도, 나의 유산화 사업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98%야. 그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몇 명? 2명이에요. 그 두 사람 찾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 98명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나를 어떻게 하지?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냐? 필요 없는 사람인데. 좀 안 좋게 표현을 해서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내가 2명으로 인해서 이 수입을 만든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오면 많은 거예요. 근데 찾아와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너 아직도 유산화 해? 1년 뒤 혹은 2년 뒤에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 98명. 필요 없는 인맥이에요. 현재 나한테. 그게 누가 됐든. 내 사업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A라는 사람한테 얘기했어. 거절당했어.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해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얘기했어. 왜 뜨뜻미지근해?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조심조심 얘기했으니까.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할래 말래 하지 않았으니까. 할 거면 나 너 계속 만나러 올 거고 안 할 거면은 당분간 너랑 볼 일 없을 거야. 그런 얘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 바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 바쁘잖아. 내 24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나 그 시간에 사업해야 되잖아요. 할지 말지 결정도 안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앞에서 내가 시간 낭비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난 누구를 찾으면 돼요? 이 두 사람만 찾으면 돼요. 할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일단 이 결과를 만드세요. 월 700만 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 인맥 중에 필요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B한테도 인맥 중에 필요한 사람, 당장 필요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98%는 이 사람 유산화 사업하는데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내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좀 세게 얘기해서 내쳐도 돼요. 왜? 인연이 그렇게 해서 끊어질 거면 언젠간 끊어질 인연이에요. 언젠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갈 수 있는 인연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몇만 명 있으면 된다고요? 2명. 몇 명이요? 2명만 있으면 돼요. 2명. 그럼 죽을 때까지 700만 원 준다니까? 안 줄 것 같아요, 회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걱정돼요? 줘요. 이렇게 해서 5,000이 점수로 5,000이 매주 뜨는데 오토십으로 회사에서 안 준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안 주지 않아요. 오토십으로 5,000점이 뜨니까 얘는 $1,250씩 매주 나와요. 수당만. 죽을 때까지 700만 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벌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여유 있게 다가가세요.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왜 이렇게 늙었냐? 여유 있게 다가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아쉬워서, 여러분이 아쉬우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쉬우니까. 뭐가 아쉬워? 전 그게 궁금해요. 뭐가 아쉬운지. 저는 200명의 명단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다 필요 없다. 나한테 2명만 있으면 된다. 200명 중에 나한테 2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업 설명을 했어요. 닥치는 대로. 그랬더니 7명이 오케이를 했어요. 3BC. 193명은 없었어요. 이때 끊어졌어요. 지구력한 명이 있으시고. 이때 끊어졌어. 근데 저는 1도 안 아쉬워요. 왜? 저를 통해서 일어난 레버리지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훨씬 소중해요. 그들이 더 값어치가 있고 그들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나 어딘가서 잘못돼서 잘 살고 있겠지. 심지어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왜?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독하게 마음 먹으면 다 끊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미팅 자리에서 애프터 미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쇼부를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스폰서 미팅도 없었고 저는 애프터가 없었어요. 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람 만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노 하면 다음 사람. 그 자리에서 또 노 하면 그 다음 사람. 그래서 또 노 하면 또 다음 사람. 전 그렇게 사람들 만났어요. 그 사람들 두 번째 만나진 않았어요. 한 번 만나서 거절하면 끝이에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시스템에도 오셔야 되고 본인이 볼 수 있게끔 보여는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절을 했으면 미련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냐? 보상 플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거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절당했다고.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케이스가 가장 많냐? 초기 사업자들은 제품 권했어. 나 먹고 있는 거 있어. 안 먹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권한 사람은 나 거절당한 거야. 뭘 거절당한 거야? 보상 플랜 안 풀었잖아요. 보상 플랜을 풀고 나서 보상 플랜을 다 보고 나서 거절해야지 거절이에요. 그게 아니면 거절 아닙니다. 전 다 풀었어요. 근데 다 거절한 거예요. 다단계로. 피라미드로. 그러니까 저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레버리지로 저는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레버리지가 일어나서 더 많은 분들하고 함께 살겠죠. 저의 과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과거의 인맥은. 소위 말해서 쉽게 속된 말로 불알치고 5명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붙어다니는 그 5명이 다 끊어졌어요. 유선아 처음 시작할 때. 왜? 다 반대했어요. 안 아쉬워요. 가끔 생각나요. 잘 살아냈을까? 죽진 않았을까? 근데 아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 난 내 삶이 너무 좋으니까. 삶이 바뀌는 사업입니다, 유산은. 인생이 바뀌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유산화 안에서 한 달을 계셨던, 2달을 계셨던, 6개월 계셨던, 1년을 계셨던, 5년을 계셨던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재 느낌. 유산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선합니다.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좋아요. 나랑 1도 연결이 안 돼 있는 형제라는데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게도 태어나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걸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관심을 못 받아봤을 거예요. 팀 안에서 그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유사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많은 인맥들이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난 너무 만족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보상 플랜 잘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푸세요. 어버버버버버 하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푸세요. 그냥 푸시면 돼요. 상대방은 내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눈빛하고 내 몸짓을 이해해요. 자신감 넘치는. 내 말하고 내 글을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보상 플랜을 처음 푸는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눈빛을 이해하고요. 내 몸짓을 이해해요. 거기서 풍기는 자신감. 그래서 딸려오는 거예요. 왜 처음에 PPPS를 사람들이 쉽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하는지 아세요? 가입한 지 3일 만에도 PPPS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틀 만에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스폰서 일일 미팅을 붙여가지고 PPPS를 하는 게 아니야. 2, 3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본인이 가서 PPPS를 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입서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사나 보상 플랜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아니면 소위 리더님처럼 제품이나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2, 3일 만에 그게 가능할까요? 저처럼 보상 플랜을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어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2, 3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가서 서류를 받아와. PPPS를 해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한테 뿜어져 나오는 열정입니다. 자신감하고 확신. 유산한 사람이 내 삶을 바꿔준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2명만 있으면 되니까 너는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 아니면 난 다른 사람 찾으면 된다라는 자신감. 거기에서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일단 쓸게. 가 되는 거야. 얼만데? 100만 원. 야, 너무 비싼데? 하지 마. 알았어. 일단 할부 되냐?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왠지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은 얘는 나를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느낌이 맞아요. 다시는 안 보거든, 저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PPPS를 처음에 하루 이틀, 2, 3일 만에 일주일 안에 쉽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유산을 언제 봤다고, 제품 체험을 얼마나 했다고, 제품에 대해 지식이 얼마나 있다고. 가입한 지 3일 만에 PPPS 하는 사람, 체험이 3일이야. 정말 제대로 먹었을 때. 그 체험 가지고 누군가한테 유산화 제품 정말 좋다.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딱 하나예요. 유산화가 2명만 있으면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플랜을 나한테 주고 있다는 확신. 2명이에요. 많이 필요 없어요. 2명을 통한 레버리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과정에서 이 98명이 내가 시간 남을 때 잠깐 연락하는 거야. 다시. 내가 돈을 벌면서 잠깐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데요. 30초 정도. 30분 아니고 30초. 충분해. 30초. 간단한 30초 정도. 잘 살고. 너 살아있냐? 웬일이냐? 너 현재 먹냐? 너 아직도 그거 하냐? 끝. 전화 옵니다. 희한하게. 야, 전화 끊겼어, 중간에. 전화 와요. 이 사람들은 아쉬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내 인생하고 현재 지금까지 지금 26년 살았죠? 네. 20년. 앞으로 몇 년 사실 거야? 그럼 84년. 84년? 74년. 100살. 자,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죠.
3배 더 남았죠.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보다 앞으로 만날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 지금까지 인연들 다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들 중에 2명만 데리고 있습니다. 2명만. 한 명 데리고 왔잖아. 한 명만 더 데리고 오면 돼. 이게 그런 일이라니까요. 쉽게 생각합시다. 저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이 쉬워져요. 소위 리더님처럼 이런 뭐 회사 전직이 있으니까 경력이 있고 전직이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하려면 얼마 만에 그렇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그거 따라하면 뭐해? 다른 거 얘기 안 한 게 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건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쉽고 단순해. 내가 쉽고 단순해지잖아요. 상대방도 쉽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렇게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한테는 말이 전달 안 됩니다. 느낌이 전달되지.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 나온 얘기예요.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연령대에 똑같은 비슷한 사고방식, 비슷한 생활 패턴에서 사는 사람들 둘이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연령대도 비슷해요. 살아온 생활 패턴도 비슷해. 심지어 성별도 같아. 둘이서 같은 언어로 대화를 시작해요. 대화 끝나고 각각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 내용, 그 1시간 가까운 대화 내용에서 기억나는 거 얘기해달라고.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 인상. 1시간 동안.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같은 말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언어, 한국말로 태어났는데 대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시한시 나는데. 기억에 남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 그 제스처, 그 모습, 그 이미지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희한하죠. 이건 실험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강렬한 인상을 주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확신, 유산아가 나한테 보여준 그 확신을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것도 표현과 몸짓과 눈빛으로. 그것만 있으시면 돼요. 제가 확신 있어 보이나요? 근데 저 비실 때도 이랬어요. 희한하죠? 그 미친놈이라는 얘기 들은 거예요. 비실 때 이랬습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유산 바꿔줍니다. 몇 명? 2명만 있으면 돼요. 그 확신이 전달이 되는 2명만 찾으시면 돼요. 오늘 그 2명을 찾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